안녕하세요. 73세 된 박은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며느리 녀석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 주식 얘기만 듣고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거든요. 저희 며느리는 백인이에요. 제시카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됐어요. 처음엔 그래도 착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쿠폰 쓰고 세일 기다리고 하는 걸 보면 완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어요. 맘, 왜 그렇게 살아요? 몇 달러 아끼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코스트코 가서 대용량으로 사오면 또 쌀 20kg 샀어요.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요. 쿠폰 들고 마트 가면 진짜 궁상맞게 왜 그래요?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해요. 심지어 아들한테까지 엄마 좀 말려 쿠폰으로 산 물건 쓰는 거 창피해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났지만 며느리니까 꾹 참았어요. 저희가 미국 온 지가 벌써 25년이 됐어요. 아들 대학 보내려고 48세에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은행에서 일했고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영어도 안 되고 경력도 인정 안 해주고 할 수 없이 세탁소를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죽도록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휴일도 없이.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 대고 집도 사고. 그런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세탁소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그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계속 해야지 했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주식 팔고 난리일 때 이게 기회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정리했어요. 8만 달러에 팔았는데 15년 동안 공들인 걸 생각하면 정말 아까웠죠. 하지만 그때가 아니면 언제 결정하겠어요. 친구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은경아,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주식을 해? 다 잃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소리만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팔 때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나중에 오르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서관 가서 투자책도 보고 인터넷으로 강의도 듣고. 처음엔 20만 달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식이 제 성격하고 맞더라고요. 세탁소 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참을성이 있거든요. 주식이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몇 년 지나니까 배당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몇백 달러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돈으로 또 주식을 사고 또 배당금을 받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한 달에 배당금만 5천 달러가 들어와요. 여기에 저희 부부 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9천 달러가 넘어요. 집은 이미 다 갚았고 빚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굳이 얘기 안 했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쿠폰 쓰고 세일할 때 사고 알뜰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는 저희를 그냥 가난한 시부모로 생각했나 봐요. 아들한테도 부모님 용돈 좀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했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손자 데이빗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보험으로 안 되는 치료라면서 3천 달러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만 내가 낼게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맘은 어디서 그 돈을 구할 거예요? 쿠폰으로 모은 돈으로는 안 될 텐데 이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카 나 돈 없는 사람 아니야 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하길래 주식 좀 팔면 돼 했죠. 그러자 주식이요? 맘이 주식을 해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응, 좀 해. 한 달에 배당금만 5천 달러 들어와 했더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5천 달러요? 한 달에요? 응, 연금까지 합치면 9천 달러 넘어. 그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맘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굳이 할 이유가 있었나?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맘, 투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맘, 어떤 주식 사면 좋을까요? 맘,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해요.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손자한테도 할머니한테 한국말 배워야 한다. 할머니는 정말 똑똑한 분이야 이런 소리를 해요.
전에는 할머니하고 한국말 하지 마라 했으면서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쿠폰 쓰는 것도 맘 정말 현명하세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세일 기다리는 것도 역시 투자하는 분은 달라요 이러고요. 코스트코 가서 대용량으로 사오는 것도 맘은 정말 경제관념이 투철하세요. 이런 소리를 해요. 180도 바뀐 거죠. 솔직히 좀 어이가 없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서야 존중해 주는 게. 그전에는 저를 뭘로 본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요. 이 사회가 원래 그래요.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없으면 무시당하고. 특히 이민자들은 더 그렇죠. 아들한테도 왜 엄마 투자 얘기를 안 했냐 그러더라고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있었나? 했더니 그래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희 세대는 평생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 와서도 그랬고요. 세탁소 할 때도 손님들 눈치 보고 임대료 올려도 참고.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렇고요. 며느리 태도 변한 걸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꼭 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저도 60대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세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배당이 뭔지 주가 수익률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위험도 있어요.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공부하고 신중하게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절대 투기는 안 해요. 비트코인이나 그런 거 말고 정말 좋은 회사 주식만 사요.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어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도 며느리가 어떤 주식 사면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제시카 투자는 공부가 먼저야. 남이 추천해 주는 거 사면 안 돼. 그리고 당신이 쓰는 물건 좋아하는 회사 주식부터 사보라고 해요. 애플 핸드폰 쓰지? 스타벅스 커피 마시지? 그런 회사들 주식을 사보라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 말을 진짜 열심히 들어요. 전에는 맘이 뭘 알아요? 이런 태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제일 기분 좋은 건 손자예요. 요즘 저한테 한국말 배우려고 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한국말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전에는 며느리가 막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할머니한테 더 많이 배워 이래요. 정말 웃겨요. 하지만 전 손자한테 투자 얘기는 안 해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요. 대신 할머니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이민자라도 영어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을 주식에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밤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탁소만 계속했다면 지금도 하루 12시간 일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세탁소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직한 일이고 그 덕분에 아들도 키우고 집도 샀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손자 돌봄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요. 며느리한테도 이제는 당당해요. 전에는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제시카 손자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해. 한국 문화도 배워야 해.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운동하고 건강 관리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투자 공부 모임도 만들었어요. 저 같은 시니어들한테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해? 했는데 제 얘기 듣고 나서는 관심을 갖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며느리 얘기로 돌아가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저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물론 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혼자 힘으로 이룬 걸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아들도 엄마 정말 대단해. 나도 엄마처럼 투자 배워야겠어 이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쿠폰 써요. 세일할 때 사고 알뜰하게 살아요. 그게 제 본성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허영 부리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겸손하게 살려고 해요. 다만 당당하게 살 뿐이에요.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시카,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돼. 알뜰하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제는 제 말을 고개 끄덕이며 들어요. 손자한테도 할머니는 왜 부자인데 쿠폰을 써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전 돈을 아껴야 더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해 이렇게 얘기해줘요. 지금 제가 제일 고민인 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저희 부부는 검소하게 살아왔으니까 많이 쓸 일도 없고요. 손자 교육비는 미리 준비해놨고 아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딱히 도움이 필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선 활동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민자들을 위한 교육기금을 만들거나 한국 학교를 후원하거나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도 이제는 마음 정말 훌륭해요. 저도 그런 마음 배우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인지 립서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낫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60대에 새로운 걸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운도 따랐지만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처럼 돈 있다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지만 겸손함은 잃지 마시고요. 그게 제가 배운 인생의 지혜예요.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 보세요. 투자든 사업이든 취미든 상관없어요. 도전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고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인정해 주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손자 교육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